내가 비록 형님 집에서 쫓겨났기는 했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최명진은 신여진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동안 모아놓은 비자금이 있었기에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녀는 숨겨놓은 수천만 걸리지 않는다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명진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세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최명진은 누군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과연 어떤 전화였을까요? 오늘은 최명지가 결말에서 어떤 천벌을 받게 되는지 충격적인 최종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신여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최명지의 뺨을 때리고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신여진은 최명지와 윤세영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윤세영은 신여진의 분노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분노 속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증오와 슬픔의 폭발이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감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이토록 무너진 이유,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 최명지가 유진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며 애써 그 진실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며칠 뒤 신여진은 조용한 저녁에 윤세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윤세영을 마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내 엄마인 최명지. 그 사람이 유진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란다. 그 말은 마치 대기 중에 떠있던 먹구름이 갑작스레 터진 천둥처럼 윤세영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여진은 그런 윤세영을 지켜보며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수의 일환으로 윤세영에게 진실을 알리고 최명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윤세영은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엄마가 범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두고 그녀는 수없이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 구하나가 자신에게 했던 말, 바로 최명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분명 말했었습니다. 수첩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윤세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하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그날 이후 윤세영은 최명지를 조용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일상 동선을 머릿속에 하나씩 그려가며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둘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명지가 금고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금고에 적힌 비밀번호 자판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가장 손자국이 많이 묻은 번호는 4개. 그녀는 곧 자신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윤세영은 몰래 금고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일 숫자를 눌렀고 금고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드러내듯 조용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들고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최명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글씨들. 유진이 뺑소니 사건을 계획하고 조영사와 공모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자세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로 범인이었어. 윤세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첩을 품에 안고 금고를 닫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떠난 직후 신여진과 윤성호가 그 금고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도 수첩을 찾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이미 수첩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신여진은 빈 금고를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윤성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세영은 수첩을 품에 안고
저녁 어스름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어두운 거리를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블럭 뒤 어둠 속에서 한 차량이 천천히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 옆에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차량이 브레이크 없이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윤세영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수첩은 가방에서 튀어나와 인도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차량은 사고 직후 그대로 속도를 내며 달아났습니다. 주위는 너무나도 조용했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분이 흐른 후에야 한 시민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급히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세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그녀는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지만 수술을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술실 밖 간호사가 들고 온 윤세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수첩은 의사에게 전달되었고 의사는 그것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수첩을 넘겨받은 경찰은 곧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최명진은 집 안응접실에서 고요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전화를 받자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세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응급 상황입니다. 윤세영 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손에서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차고를 향해 달려갔고 그대로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복도는 한산하였고 응급실 앞에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병원 출입문이 거칠게 열렸고 하이힐이 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어깨로 문을 밀쳐 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꽉 쥐어진 핸드백은 마치 버팀목처럼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세영, 세영아, 내 딸 어디 있나요? 그녀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응급실 카운터에 달려들 듯 외쳤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얼굴로 최명지를 바라보다 침착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환자 윤세영님은 지금 수술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최명지는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네, 제가 엄마입니다. 제 딸이에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실 앞 복도 벽에 기대선 채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을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본 최명진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섰고 의사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만 환자분은 말끝을 흐리는 의사의 말에 최명진은 다시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비명도 없이 다만 끝없이 흐르는 눈물만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최명진은 여전히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윤세영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회색빛 하늘 아래 빗방울이 묘지 위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검은 우산을 쓴 경찰 2명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의 구석에서 잠시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진실을 짊어진 자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묘 앞에 무릎 꿇은 채 차가운 흙을 손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명지 씨.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이미 그녀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유진 양뺑손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고 비에 젖은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명진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다가 작게 떨리는 입술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나를. 형사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윤세영 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 그리고 도주하려던 정황까지. 최명진은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움켜쥔 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장례식장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최명진은 경찰차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윤세영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흐르는 눈물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슬픔, 분노, 후회,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를 향한 절망. 경찰차의 문이 닫히며 그녀의 모든 과거와 죄가 조용히 그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신여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복수의 끝이 보이네. 구하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진실과 정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말에서 최명지가 천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